자, 그 다음에 270으로 넘어갑니다.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으로 갈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을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 책 페이지 순서대로 했죠. 그죠? 그리고 절차를 적어 놓고 수업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정비법에서는 좀 다르게 수업을 하고 있죠. 그죠?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냐면 제일 먼저 용어 정의를 하고 정비사업의 세 가지 개선, 재개발, 재건축의 특징, 사업 시행자, 토지 등 소유자,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방식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 조합을 했어요. 조합을 할 때 어디를 가져왔냐면 도시개발법을 가져왔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좀 전에 분양과 관리 처분 계획을 했습니다. 이걸 할 때는 어디를 가져왔냐면요. 환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맨 앞부분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파트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리를 하실 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을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반기에 할 때는 항상 도시개발법상의 조합하고 정비법 조합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헷갈린 걸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지하고 관리처분 계획을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도시개발법상의 조합,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 그 다음에 환지, 관리처분 계획 이 네 개는요 무조건 시험에 냅니다. 무조건. 전부 다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렇게 정리하면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제가 수업할 때도 그렇게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비기본계획 들어가 볼까요? 자, 270입니다.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과의 관계인데, 자, 요거는, 정비기본계획이 뭔지, 그 다음에 정비계획이 뭔지, 정비구역 지정이 뭔지를 볼 건데, 보기 전에 기본 방침이라고 나오네요. 정비기본 방침. 이게 계획이 아니죠. 방침입니다, 방침. 요거 누가 만드냐면 국장이 만들어요. 국장은, 줄만 쳐놓으면 됩니다. 방침을 누가 만든다고요? 국장. 국장은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년마다 10년마다 줄짝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재검토합니다. 타당성 검토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과에 반영한다. 지문 1개짜리입니다. 누가 만든다고요? 국장이 몇 년마다 한 번씩? 10년마다 한 번씩. 장기 계획이죠. 장기 방침이죠. 그러니까 한 번 만들면 불변의 진리로 가는 게 아니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까? 5년마다. 자, 한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정비기본계획 한번 볼까요? 자, 요거부터는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갈게요. 세 가지 흐름. 여기까지입니다.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자, 바로 들어갈게요. 정비기본계획은요,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니까 방향만 잡는 계획이겠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 써? 이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서. 특광시 또는 시입니다. 어디에서는 없다? 구는 없어요. 구는 없어. 특광 또는 시에서. 10년 동안입니다. 서울시 안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잡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10년 동안이면 해볼게요. 2025부터 2034년까지가 있다. 이게 10년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서울시 안에서, 이 서울시라고 할게요. 서울시 안에서 특광 또는 시입니다. 서울 또는 부산 안에서 정비사업할 후보지가 많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작아? 많은 걸 하면 안 될까? 자, 다시. 자, 큰 편집을 제가 할게요. 자, 2025부터 2034년 10년 동안 서울시 안에서 10년 동안의 정비사업을 한다 그러면 후보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즉 노후불량 건물의 후보지가 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많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많겠죠? 그죠?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서울시 거의 전역이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는 거의 전역이 정비사업의 후보지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후보지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비 예정구역을 잡아준다 이래야 합니다. 예정구역. 정비구역이 아니고 정비 예정구역을 잡아줍니다. 예정구역을 잡아가지고 자 노량진
역 근처는, 노량진 역 근처는 2027년에 해라. 음마는 2030년에 해라. 잠실 5단지는 2029년에 해라.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정비사업의 후보지에 대해서 예정 시기를 잡아줘요. 왜 잡아주냐면, 잡아준 이유를 설명드려봐요. 정비사업을 할 만한 후보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야들이 비슷한 시기에 쏠림 현상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비사업이 10년 동안 후보지가 잡히는데, 이 후보지로 잡아주지 않으면요, 정비사업의 후보지가 비슷한 시기에 쏠려버리죠.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임대차 대란이 납니다. 임대차 대란.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분들은요, 그 지역을 떠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근처에서 뭐로 들어갑니까? 주택을 사서 갑니까? 매매해서 갑니까? 임대로 들어갑니까? 임대로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주변 지역에 임대차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임대차 대란은 뭐를 수반하냐면요, 나중에 그분들이 새로운 주택이 지어지면 그 새 아파트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역전세 대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임대차 물건이 어마무시하게 나와버리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리겠죠. 그럼 다음 임차인은 못 맞추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 건데, 얼마 전이죠? 한 3년 전입니까?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개포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가 재건축이 다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어마무시한 물량이 쏟아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개포주공 아파트가 뭘 못 맞춰서 임차인을 못 맞춰가지고, 그죠? 소유자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이게 맞춰질 수가 없어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잔금을 못 맞추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전세 보증금이, 임대차 보증금이 막 떨어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2년 전에 그랬습니다. 개포에서. 옛날에 언제 한번 그런 적이 있냐면요, 잠실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잠실 1단지, 그 다음에 2단지, 3단지가 재건축을 하면서 그 세대수가 15,000세대가 넘거든요. 15,000세대. 그런데 그게 임차인을 못 맞춰가지고 잔금을 못 치르고, 그래가지고 전세 보증금이 폭락을 하고 그런 적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뭘 조정한다? 시기 조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을 통해서 정비 예정구역, 그 다음에 예정시기, 이런 걸 잡아가지고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합니다. 어디에서요? 트, 광 또는 시에서. 인데 시는 두 개로 나누거든요. 두 개로 나눠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에서는요,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의무입니다.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 거 아니고 할 수 있는 재량상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재량인데, 대도시가 아닌 시라 하더라도 도지사가 야, 너희는 도시가 오래돼가지고 기본계획 만들어서 방향을 잡아야 되겠네 라고 인정을 해주죠. 그럴 때는 재량이 뭐로 바뀐다? 의무로 바뀌어버리고, 이때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 도지사가 인정해서 정비 기본계획을 만들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도지사한테 가서 뭐 받게 돼 있다?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대도시는 도한테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데, 대도시 아닌 시장은 도한테 가서 뭐 받게 돼 있다?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비기본계획입니다. 근데 정비기본계획 보다시피 어디에서는 안 만들어요? 군에서는 안 만들죠. 왜 안 만들까요? 왜 안 만들까요? 군에서는 정비사업을 해야 안 해? 하죠. 내가 좀 더 빨리 이야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더 빨리 이야기해야 되는데. 군에서는 안 하는 게 어딨노? 하죠. 하는데, 군에서는 정비사업 할 수 있는 숫자가 10년치를 모아봐야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방향을 잡을 필요는 없고, 그냥 바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 지정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들어봐봐요.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 전체의 정비사업의 숫자하고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정비사업의 숫자하고 어디가 맞겠습니까? 강원도 전체에 있는 정비사업의 후보지 숫자하고 서울 동작구 안에 있는 정비사업의 후보지 숫자하고 어디가 더 많을까요? 동작구가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군에서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십니다. 할 때 필요하면 만든다. 정비계획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뭐더라? 정비기본계획입니다. 그럼 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서 안 잡았어요? 잡았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29년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29년이 와, 안 와? 안 와? 29년이 올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오잖아. 그럼 29년이 오면 드디어 정비사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때 만드는 게 뭐냐면 정비계획을 광, 시, 군에서 만들어가지고 광, 시,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만드냐면요. 정비계획은 구청장도 만들어요. 특광도 만들고 누구도 만든다? 구도 만들어요. 특광시구는요. 지가 만들어서 지가 지정하면 돼요. 옛날에는 시군에서 만들면 도의사가 지정했거든요.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정비사업은 관할 지자체의 문제다 보니까 관할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구는 달라요. 구는 정비계획을 만들 수는 있는데 특광한테 신청해가지고 구가 만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뭐 해줘야 된다?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요, 서울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구에서 만들었죠. 그러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지정됐죠? 그러면 지정된 곳 안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5명 이상이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과반수 동의를 받고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만들고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은 431, 재건축은 70%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특광시 군에서 만들어서 특광시 군수가 정비를 지정하고 구청장은 직접 정비구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군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정비계획은 실제 정비사업을 음마에서 할 때 만드는 겁니다.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음마를 정비구로 만다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구 지정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냐면요. 해볼게요. 정비기본계획은 어디에서 이라니까 서울에서 만드는 게 정비기본계획이에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재검토한다 안 한다? 하죠. 몇 년마다 재검토할까요?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방향 잡았죠? 그죠? 그러면 정비계획은 어디서 만드는데니까 강남구에서 만드는 게 정비계획이에요. 정비구역 지정은 엄마 아파트가 지정되는 겁니다. 뭐만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지금 느낌을 어떻게 받으시면 되냐면 정비기본계획은 어디에서? 서울에서 정비계획은 강남구에서 정비구역 지정은 엄마가 서울에서 강남구에서 엄마가 지금 뭐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딱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요 개념을 못 잡는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요걸 먼저 잡아야 돼. 요걸. 그러니까 다시 정비기본계획은 어디에서? 서울에서. 그죠? 정비계획은 어디에서? 강남구에서. 그다음에 정비지정은 실제 이제 섹터가 정해지는 곳을 지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정된 곳 안에서 사업이 쭉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요 정도 보셔야 되고. 야, 너 정비기본계획도 뭐예요? 계획이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만들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요즘 쓸 자리가 없는데, 다시 볼게요. 정비기본계획을 만들 때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합니다. 똑같아.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기본계획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의견을 항상 몇 번 들어요? 2번. 지역 주민들에게 한 번 듣고 주민의 대표에게 누구한테? 업의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광 또는 시죠. 그럼 협의시민은 어떤 라인을 탈까? 지방 라인을 타겠지. 에이, 왜 그래? 그리고 주민 공람시키거든요. 14일 이상을 공람시키면 돼요. 의회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의회는 60일 안에 의견을 주면 되고 60일 지나도 의견 제시가 없죠. 그러면 이익 없는 것으로 봐서 만들어 비면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정비계획도 계획이잖아요. 그죠? 야도 만드는데 야를 만들 때도 주민들에게 의견 듣는데 기본계획은 주민 공람기한이 며칠이냐면 14일인데 정비계획은 며칠이냐면 30일이에요. 날짜가 달라요, 이게. 옛날에 똑같았거든요. 근데 한 10몇 년 전에 개정했습니다. 개정해줘. 날짜가 달라요, 지금. 정비계획 며칠? 14일.
정비계획은 공론기한이 30일. 그죠? 그리고 의회한테 의견 물어보면 의회에서 의견 주는 기한은 똑같아요. 60일입니다. 그리고 60일 지나도 의견 제시가 없죠.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봐서 특광시장이 기본계획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의회의 의견을 들으라고 했거든요. 옛날에는요, 60일 안에 의회에서 의견을 준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놓고 60일 안에 의회에서 의견을 주라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정비기본계획을 만드는 특광 또는 시에서 의회한테 물어봤더니 뭐 의회에서 의견을 주더라 안 주더라? 안 주죠. 그럼 기본계획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그죠? 국회에서 보니까요, 야들이 지방의회가 누구를 따라하냐면 국회를 따라하는 거야. 국회에서는 입법 의무 같은 게 있으면 가들이 그 기간 안에 입법을 합니까? 잘 안 합니까? 잘 안 하잖아. 우리나라 국회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국회에서 보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아버지가 애한테 뭐 해라라고 하거든. 근데 정녕 아버지는 안 하는 거지. 근데 애가 그걸 따라 하는 거지. 그럼 기분 좋아, 안 좋아? 그죠? 그럼 두 부류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솔선수범해가지고 그 기간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지는 안 하면서 애한테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이것들이 따라하네. 그래서 60일을 둔 겁니다. 60일 안에 의견 제시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봐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만들어버려. 저거는 저 의견 안 들으면 안 된다고 해놔놓고. 그래가지고 법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기간 제한을 하게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다 했어요. 설명을. 자, 수립 의무. 누구는요? 특광. 누구는? 시장은. 다음 사항에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 10년 단위. 타당성 몇 년? 5년. 다만 대도시가 아닌 시입니다.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없다라고 인정하는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안 해도 된다고 했죠. 근데 수립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인정했죠.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때는 누구 승인 받으라? 도지사 승인입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해가지고 쭉 노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생략. 자, 기본계획을 생략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특광시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면 기본계획의 내용 중에서 2개 생활권의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권별 기반시설의 설치 수급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거지정보 보존관리 방향을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뭐냐면 뭐가 설정되어 있으면 뭐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생활권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9하고 10 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중에서 9하고 10을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죠. 9 동그라미 10 동그라미. 자, 잠 들어봐봐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한 10년 전에 개정돼서 들어온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그 다음에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요 2개는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요 9번 한번 볼래요?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라고 했거든요. 제 말 한번 들어봐요. 자, 2030년은요, 마포에서 하고요. 27년은 노량진에서 하고요. 29년은 엄마에서 한다고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정해줬어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 장점은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 장점이 있죠.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투기를 지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2027년에 할 거대라고 해놓으니까 여기를 뭐 한다? 초토화시키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이 나오면요,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가 옛날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10년 안에 정비사업의 가능성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지역을 뭐 한다? 초토화, 투기화 시켜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옛날에 그랬어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더라. 그래서 계략적 범위하고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은 뭐를 설정해버리면
생활권을 설정해 버리죠. 생활권을. 그러면 이 두 개는 정비 기본 계획에 만다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활권을 설정해 줍니다. 고밀도 생활권, 중밀도 생활권, 저밀도 생활권 이런 식으로 생활권을 설정해서 어디는 이런 생활권이다. 어디는 이런 생활권이다. 생활권을 표시해 가지고 나타내 주지 계략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금 표시를 안 해줍니다. 이 투기 지도가 된다라는 이런 부작용이 너무 심하더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략하는데 뭐를 생략하냐면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에서 단계별 사업 중에서 단을 따서 예단을 생략할 수 있다. 예단. 뭘 설정해버리면? 생활권을 설정하면 결혼할 때 예단을 생략하더라.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 나왔어요. 벌써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뭘 설정해버리면요? 생활권을 설정했죠. 그러면 뭘 생략한다? 결혼할 때 예단을 생략할 수 있다. 요즘 결혼할 때 예단 합니까? 요즘 잘 안 하죠? 옛날에는 예단 때문에 싸우고. 요즘 그 유행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폭삭 속았수단가? 예. 그죠? 기둥뿌리 뽑아가지고 예단비를 주니까, 그죠? 안 받으려고 하죠. 그럼 돈 얼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토요일, 이번 토요일이 마지막이죠. 저 얼마 전에 봤거든요. 전주에 봤거든요. 저번 주에. 안 보다가, 잘 안 봅니다. 안 보는데, 뭐 재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쏙노셈 치고 한 볼까 이래가 봤는데 밤새도록 밥했습니다. 그냥 밤새도록 밥을 꼴딱 씌웠습니다. 꼴딱 주말에. 아침 6시더라고 다 보고 나니까. 좋더만 진짜. 밤새도록 보는데 아이고 라면끼리 먹고 그다음에 맥주 마셔가면서 봤습니다. 맥주를 3병을 샀는데 다 마셔가지고 또 3병 사가지고 또 다 먹으면서 주말에. 몰아보니까 너무 좋던데. 자, 그래서 예단을 생략하더라. 그래서 저번 주에 보니까 예단하는 게 나오더만, 예단. 예단비를 주더만. 자, 뭘 설정하면요? 생활권을 설정하면 뭘 생략한다? 예단. 그 다음에 수립 절차. 아까 주민의 의견 든다고 했죠? 며칠? 14일. 공람. 출작. 의회는 며칠? 60일이죠. 자, 의회 의견 한번 봐봐요. 의회 의견이 왜 들어왔는지 아까 취지는 설명드렸죠. 자,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람과 의회 의견을 듣는데 이 경우 의회는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기본계획 만든다라고 통지한 날부터 며칠? 6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60일이 지나도 의견 제시가 없죠. 그럴 때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봐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만들어도 된다. 여기 지금 공법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협의심의는 당연히 특광 또는 시장이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갈까요? 지방 라인을 타겠죠.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미한 상황이 변경할 때는 생략할 수 있고 됐습니다. 승인 절차. 자, 도지사 승인이라고 했죠. 자, 대도시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죠. 그러면 누구 승인 받아라? 도지사 승인. 이란 말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대도시시장의 경우에는 도한테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특광 대도시는 승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고 스스로 해버린다? 확정해버리죠. 누구만 그러니까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대도시 아닌 시장만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승인을 안 받습니다. 고시하면 되고 기준은 뭐 여러분들 오랜만에 나왔네요. 공부에서 무슨 기준 다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 위반 나오네요. 정비계획은 누가 만듭니까? 특광시장 군수가 위반해서 특광시장 군수가 정비계획을 위반해가지고 지가 직접 지정을 합니다. 구청장, 광역시 군수는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특광한테 신청을 한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죠. 그러니까 특광시장 군수는 지가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지가 지정하고 구청장은 지가 지정하면 되는데 안 되고 누구한테 신청해야 돼요? 특광에게 신청해야 됩니다.
주민 설명회.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 변경할 때는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주민 공란기한이 며칠입니까? 야는 30일이죠. 아까 좀 전에 정비 기본계획은 며칠이었어요? 14일이죠. 야는 30일입니다. 놓습니다. 14일로. 타당하면 반영하는 건 당연하고 의회 의견 청취.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주민공란과 함께 의회 의견을 든다. 이 경우 의회는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 60일이죠. 똑같네요. 안에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 제시가 없죠. 60이 지나죠. 그럼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봐서 그냥 만들어 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담긴다. 정비사업의 명칭, 재개발, 재건축인지, 정비구역이 어딘지, 엄마 아파트,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 근거는 뭔지, 도시공객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공동이용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건물의 주용도는 뭔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환경, 재난, 교육환경, 세입자 등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나 정비입안권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고 있는 용적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상한까지 용적률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보통 세대수가 늘어나죠.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뭐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연면적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연면적이 늘어난다는 것은 뭐가 늘어났기 때문에 용적률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용적률을 보통 늘려줍니다. 용적률을. 어디를 가더라도 기존의 용적률, 그 지역에 있는 조례가 정한 용적률만큼을 지어라 그러면 사업성이 없죠. 용적률을 늘려주죠. 그죠?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누가 만들어요? 정비계획을 누가 만들어요? 광,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야가 만들어야 되는데 야가 정비계획을 안 만드는 거지. 29년에 엄마를 하기로 했거든. 근데 29년이 된데도 불구하고 특광시장 군수가 정비계획을 안 만드는 거지. 그럼 누가 답답해요? 아니, 오늘은 시간 안에 좀 마칩시다.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할게요. 정비계획을 정비 예정구역으로 잡아줬잖아. 29년에 엄마로. 그러면 특광시장 군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든지 정비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비계획을 안 만든다니까. 정비계획을 29년이 됐는데도 안 만든다고, 야가. 그럼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럼 누가 답답하냐고. 그죠? 토지등 소유자가 제일 답답하지 뭐.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을 입안을 하자고, 입안을 말할 수 있다? 제한할 수가 있다고. 입안 제한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1번 봐봐요. 뭐래 안 해도 됩니다.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상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입안이 되지 않거나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누가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정비계획 누구한테?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해달라고 말할 수 있다. 제안할 수가 있다. 제안. 제안이란 말이 여러분 처음 나옵니까? 배운 적이 있습니까? 배운 적 있죠? 자, 우리가 제안이 이제 공법에서 총 3개 나오거든요. 우리 공법 통틀어가지고 제안이란 말이 3개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게. 첫 번째 제안이 어디서 나오냐면 관리계획 입안 제안. 두 번째 제안이 어디서 나오냐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제안할 때는요, 민간에 제안할 때는 관리계획 입안 제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민간에 제안할 때는 정당성 요건으로서 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았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도, 민간에 제안할 때는 면적 얼마? 3분의 2. 관리계획 입안 제안할 때는요, 그죠? 기지, 산업지구 입체에 대해서 제안하는데, 기반시설하고 입체는 면적 5분의 4, 나머지는 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입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할 때는 혼자서는 안 되고 정당성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결과 통보 제안이 제시가 됐으니까 결과 통보 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죠. 관리계획 위반 제한은 며칠? 4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에 대해서는 며칠? 1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느낌상. 제안서 처리. 위반 제한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제안서 처리 절차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1. 면적 3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고 조례가 정하는 제안서에 정비계획 도서하고 설명서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반영 여부 통보는 며칠이나 60일 안에 결과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네요. 똑같죠? 구조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 통보 기한이 관리기간은 45일, 도시개발구역은 1개월, 얘는 며칠? 60일. 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요청이라고 나옵니다. 토지등 소유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제한하는 경우 요청합니다. 토지등 소유자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의 위반을 막을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는데 똑같네요. 사업별 추진계획상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위반을 안 하고 있으면 요청할 수도 있다. 처리. 위반권자는 요청이 들어왔죠. 그러면 몇 개월이니까 4개월 아래 위반 여부를 정해서 토지등 소유자 위반권자에게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몇 개월요? 4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방향 제시하면 되고 나머지 안 중요하다. 지정 들어갑니다. 정비 지정. 자, 좀 전에 지정 한번 볼게요. 정비 지정 한번 볼게요. 좀 전에 특광 시장 군수가 정비 계획을 만들었죠. 그럼 누가 지정합니까? 특광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만들었죠. 그러면 누가 지정합니까? 특광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죠. 정비 지정권자가 구분되죠. 그래서 노네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만들면 직접 정비구역을 만다 지정을 합니다. 구청장 등은 광역시 군수를 포함합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특광에게 신청하고 이 경우 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안 만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천재지변 지진나가 다 무너지는데 무슨 계획 만들어? 바로 햇볕이. 인접지역 포함. 지정권자는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할 수 있다. 인접지역의 포함 여부인데 이거는 하나만 하시면 돼요.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절차.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 변경할 때면 지방도시관에 물으시라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정하고 나면요. 고시 보고 열람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됐죠. 그러면 고시합니다. 알린 거죠. 어디에다가? 공보에. 보고합니다. 보고는 어디로 할까요? 위에. 특광시 위에 누가 있어요? 국장. 열람은 누구한테 시킨다? 지역 주민들에게. 고시 보고 열람한다.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지정 결정을 하면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지자체 공보에다가 뭐하고 고시하고 이게 지정도면 고시에 관한 토지용 규제법에 따른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국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는 위에 해야 되니까 특광 위에 특광시군 위에 누가 있어요? 국장이 있으니까 국장한테 보고하겠죠. 그리고 누구한테 열람시킵니까? 일반인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 지정 이외 절차인데 이건 한 단어처럼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시 보고 열람한다. 고시 보고 열람한다. 고시 보고 열람한다. 그리고 목차에 제가 적어놨죠. 고시 보고 나서 열람시킨다. 이렇게 해서 한 단어처럼 기억하면 조금 좋습니다. 잘 안 됩니다. 요 절차적인 부분은. 근데 알아두시면 좀 좋죠. 고시 보고 열람한다. 효과.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요, 지구 단위 계획의 효과가 발생하네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중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네요. 근데 뭐는 어찌되지 않네요? 도시지역으로 어찌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을까요? 도시에서 하니까. 도시에서 하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도시에서 하잖아.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거는 필요 없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정비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반대 효과도 있네요. 국계법에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면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정비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가지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거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고, 반대로 국계법에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었는데 뭐를 포함하더라? 정비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건폐율 용적률 완화 규정이 있죠.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에서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되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 완화 효과가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가 나오네요. 해제라는 게 뭡니까? 없어지는 거죠. 뭐의 해제입니까? 지정의 해제죠. 지정의 해제. 그러니까 지정이 안 되면 해제될 일이 없죠. 지정이 안 되면 해제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센터를 어디 잡는다? 지정에 잡습니다. 마치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하고 사유가 비슷할 겁니다, 아마. 자, 볼게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한다. 구청장은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해제를 못 해요. 특공한테 해제를 뭐 한다? 신청하면 되겠죠. 자, 사유가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아우, 짜증나. 그죠?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더 짜증난다.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해준 사업시행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몇 년? 3년이 되도록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정을 해제하는 게 아니고 예정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지정을 안 해. 그럼 이거는 뭐를 해제하냐면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하겠죠. 지정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예정구역이라서. 그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다음 사유가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몇 년? 2년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없을 때.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역시 정비구역이 지정됐는데 3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없을 때, 요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5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공공 지원을 받아서 시행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와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지정된 날부터 몇 년입니까? 3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없을 때. 추진위원회 몇 년이에요? 조합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2년 안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거든요. 승인이 됐어요. 2년 안에. 또 몇 년? 2년 될 때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없을 때. 이번에는 조합이 만들었어요.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거든요. 또 몇 년 안에? 3년이 될 때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을 때.
표시만 하시면 돼요. 저를 봐주시면 돼요. 내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자, 바이. 전부 다 지금 뭐 한 날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비후 지정고시라 이거 전부 다. 센터는 똑같잖아. 지정의 해제이기 때문에. 그죠? 자, 들어갑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정비,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추진인의 승인 신청이 없고, 추진회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역시 2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없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안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역시 또 얼마 안에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정비구는 해제돼 버린다. 그래서 센터는 정비구역 뭐의 해제이기 때문에 지정의 해제이기 때문에 센터는 어디에서 잡아야 되냐면 당연히 지정에서 센터를 잡는 이게 해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죠?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정비구역 뭐의 해제요? 지정의 해제죠. 추진위원회 놓으면 무조건 2년이에요. 추진위원회 놓으면 무조건 몇 년? 2년. 조합 놓으면 무조건 몇 년? 3년. 끝. 추진위원회 놓으면 몇 년? 2년. 조합 놓으면 몇 년? 3년. 추진위원회 놓으면 몇 년? 2년. 조합 놓으면 3년. 추진위원회하고 조합하고 둘 다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둘 다가 뭐냐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날로부터 그죠? 조합 설립인가 몇 년? 2년이죠. 그래서 이때는 추진회와 조합 둘 다 놓으면 추진회가 우선 몇 년? 2년. 이러면 돼요. 그래서 자, 정비구역 지정된 날로부터 추진회 몇 년? 2년. 추진회가 만들어졌지? 조합 몇 년? 2년. 그죠? 추진회가 없을 때는 조합 설립 몇 년? 3년. 조합이 설립됐다 하더라도 사업시행가 몇 년? 3년. 그래서 추진회가 뭐 하면 몇 년? 2년. 조합 뭐 하면 몇 년? 3년. 끝. 근데 재개발 사업을 아직 안 끝나서 자 한번 보세요. 재개발 사업을 누가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몇 명 미만? 20명 미만.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있어 없어? 없어. 조합 있어 없어? 없어. 아니,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면 추진이 필요 없잖아. 조합도 필요 없잖아. 자, 다시.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는 추진의 몇 년? 조합 몇 년? 추진의 몇 년? 조합 몇 년? 간단히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을 한다니까? 그럼 추진에 있어 없어? 없죠. 조합 있어 없어? 없죠. 추진에 몇 년이라고 했어 내가? 추진에 몇 년이라고 했어? 조합 몇 년이라고 했어? 합의 몇 년? 5년.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5년이에요. 논의 3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몇 년? 몇 년? 몇 년? 5년. 5년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을 때 이런다고 하죠. 자,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사유는요. 추진에 몇 년? 조합 몇 년? 됐죠? 토지 등 소유자 몇 년? 5년. 끝.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정비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죠. 자, 해제할 때 절차 보니까 똑같네요. 정비계획 만드는 거하고 똑같네. 공란기간 며칠? 30일. 의회 며칠? 60일. 똑같아 나머지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나도록 추진위원회가 안 만들어지죠. 그럼 정비구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추진회 2년에 만드는 경우보다는 안 만드는 경우를 우리가 더 많이 봤죠. 근데 해제되던가요? 안 되죠. 왜 해제가 안 되냐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연장. 지정권자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정비구역 해제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 범위 안에서 막을 수 있다. 2년 범위 안에서 연장해서 해제 안 할 수가 있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연장을 요청하든지 추진 사항으로 봐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연장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아, 그래. 우리 주변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2년 안에 추진이네.
추진인에 만들어지고 나서 2년 안에 조합 만들라고 했거든. 근데 안 하는 경우가 많는데 해제 그런 사유가 있으면 해제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예? 해제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제하여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해제해야 됩니다. 근데 해제가 안 되죠. 주변에. 왜? 이러니까 뭐 했단 장입니까? 연장. 몇 년 동안 연장합니까? 2년. 몇 번?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해제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밑에. 직권 해제가 나오네요. 정비후 지정권자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심의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 이건 재량적 해제 사유입니다. 이거는 읽어보면 당연한 사유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됩니다. 얼마나 과도한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면 해제할 수 있다. 주변 지역에 일반 분양가가 1,500인데 조합원 분양가가 1,800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 분양가가 주변 지역 아파트가 1,500이거든요. 근데 조합원 분양가가 1,800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정비사업을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그래요. 실제로 지금 지방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비가 올라가가지고요. 조합원 분양가가 더 비싼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겠죠.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때. 그리고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30%가 해제를 하자라고 요청이 들어온대요. 아까 30%는 연장도 할 수 있었죠. 해제를 해달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스스로 방식입니다. 셀프네요. 스스로 방식으로 시행하는 개선 사업이 정비후 지정되고 나서 몇 년 지났어요? 10년 지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해제 동의하면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의 구성이나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이거는 조례를 봐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이런 사유가 있으면 해제를 할 수 있어. 외우는 거는 지금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둘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 이게 쉬우니까 정비후 지정되고 나서 추진에 몇 년, 조합 몇 년, 토지 등 소유자 몇 년,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직권 해제 절차도 뭐 주민공람 똑같아요. 며칠? 30일. 그 다음에 의회 의견 60일 뭐 등등. 그 다음에 효과. 해제가 되면 용도지역과 기반시설이 환원됩니다. 목차만 주셔놓을까요? 해제는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정비구역 요청 직권으로 해제가 되면 정비구역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이 있으면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정비기반시설 등은 지적 이전 상태로 뭐 된다?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선사업이 스스로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죠? 그럼 기반실이 확충이 됐겠죠? 그러니까 다시 도로를 넓혀놨는데 다시 좁혀?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제발 한번 들어볼래요? 정비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추진에 몇 년? 조합 몇 년? 토지동수에 몇 년? 그럼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다고 해서 노후불량 건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정비사업 하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정비구역이 만약에 해제가 되면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누구한테, 그러니까 국장에게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가 되면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방식, 무슨 방식? 철거하는 방식은 안 되겠죠? 무슨 방식? 셀프겠죠?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스스로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고쳐서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성을 확충해주고, 누가?
공공이.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정비사업을 한다란 말입니까? 안 한다란 말입니까? 안 하죠. 그럼 조합 만들어놓은 거 있으면 존속시킬까요? 없애버릴까요? 그렇죠. 없애버려야 되겠죠.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죠. 추진인에 또는 조합 설립가는 뭐 된 것으로 본다? 취소가 된 것으로 보고 그 내용을 취소됐다는 내용을 뭐 해야 된다? 고시하여야 한다. 끝. 정비사업 안 하면 뭐 조합 필요 없습니다.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발이가는 벌써 세 번째는 오네요. 똑같죠? 도시개발구역, 국계법,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병이나 토, 석채치,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 죽, 목을 벌치하거나 식재하는 행위를 할 때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허용되는 게 있죠? 재복구, 응급조치, 안전조치, 농림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경작, 정비구역의 정비사업의 지장을 주지 않고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법면에서 토속 채취, 남겨두기로 결정된 데에서 물건을 쌓아올리는 것,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것, 사업시행자 의견 청취, 국회법 준용, 의제, 기득권 30일 똑같습니다. 도시개발법하고 별도로 체크할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상회복, 처벌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안전진단이 나올 겁니다. 개정됐습니다. 일단 체크만 해둘게요. 285 볼래요? 285 안전진단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8번. 요것도 좀 체크해야 되겠는데 줄만 좀 칠까요?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법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 안 됩니다. 이건 줄만 좀 쳐놓을게요.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르는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 돼, 안 돼? 안 돼. 무슨 조합입니까? 지역입니다. 직장 아니다. 직장 X 적어 놓을래요?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면 안 돼요. 정비구역이나 예정구역인데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 지역주택조합원이 주택법상의 조합원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정비법 조합원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헷갈립니다. 그래서 모집을 아예 본하게 원천 봉쇄를 해놓고 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옛날에 모집한 적이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규모별 건설비용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안전진단이 바뀌었어요.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명칭만 적어 놓으세요. 개정 내용은 나중에 따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 정도 합시다. 안전진단은 나중에 요약집 강의 들어가서 한번 재건축 진단으로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수업을 해드릴게요. 제가 완화시켜 놨겠습니까? 강화시켜 놨겠습니까? 완화시켜 놨죠. 상당히 지금 완화시켜 놨습니다. 특히 어디 때문에 그러냐면 일기 신도시 때문에 완화된 규정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건 나중에 개정된 내용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제가 요약집 강의할 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정비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주택법 용어 정의까지만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까요? 예.